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게 뭐고 그 일반항 구하는 거, 합 구하는 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 오늘 배울 등비수열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수열의 내용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수열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등비수열, 중항 복습하면서 등비중항, 합 복습하면서 등비수열의 합,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형태로 보여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이 이번 수업 시간까지 딱 하면 등차 등비수열까지 종료가 돼. 그럼 이제 수열의 합, 기납법 이러면 끝이에요. 대수가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수열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을 했거든. 등차수열. 총 4가지를 배웠지, 4가지. 오늘 등비수열도 4가지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차수열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운 게 일반항 구하는 거였어. 등차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D개 곱한 거, n-1개 곱한 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더라. 여기까지 됐죠?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한번 그냥 가르치고 외우게 하면 되는 문제야. 그러면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A1과 D에는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 식은 미지수 n에 대한 몇 차식 형태야? 1차식 형태가 되고 n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한다? 공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n의 개수는 공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나온 이유에 의하여 그 다른 방법으로 일반항 구하는 것을 더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등차수열의 일반항, 즉 쉽게 얘기해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더한 것과 같아? n-1개 더한 것 같지? 이런 논리에 의하여 n번째 항이 이렇게 구성된 거거든? 그러면 굳이 이것이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항이어도 그 항을 이용해서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라고. 즉 쉽게 얘기해서 n번째 항 an이 있다고 쳐. 근데 이 an을 7번째 항을 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7번째 항을 기준으로는 공차를 몇 개 더하면 n번째 항이 되는 거야? n-7개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쓸 줄 아는 행동이 더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예를 들어 5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n번째 항은 5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n-5개 더한 거다. 그래서 n-5d 이렇게 쓸 수 있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그 수열의 이름이 an이라면 그 an이라는 수열의 예를 들어 5번째 항을 우리는 a5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등차 수열이 아니더라도 수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수열의 이름이 an이기만 한다면 5번째 항을 a5라고 표기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수열의 종류가 하필이면 무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다음과 같으므로 a1 플러스 몇 d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일반항 공식에서 얻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A5. 이것은 무슨 수열이든 관계없이 5번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하필이면 등차 수열이라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A1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 그거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A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열의 첫 번장이 3, 두 번장이 6, 세 번장이 12, 네 번장이 24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각각의 항들이 진행될 때마다 어떤 장난을 쳐서 진행되는지 봤더니 얘네들은 항들이 진행할 때마다 어떤 장난을 쳤어? 2를 곱했죠? 지금처럼 항이 진행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했어. 일정한 비율로 지금처럼 증가하거나 감소했어. 그랬다면 우리는 이럴 때 주어진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 부른다? 등비수열이라 부른다. 그래서 얘 곱하기 2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곱하기 2한 2를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그래서 얘는 미지수로 보통 R을 사용합니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은 항이 진행될 때마다 곱하기 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등차 수열처럼 등비수열은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이 있었다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 R을 몇 개 곱한 거야? 한 번 곱한 거죠. 다섯 번째 항이 있었다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항들이 진행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우리는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부르고 그 일정한 비를 공비라고 한다. 이것에 의하여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겠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몇 개? n-1개 곱한 거와 같다. 요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까먹지 말고 알아야 되는 거.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수열의 일반항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항이 생겼다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한번 외우면 금방 해. 그럼 여기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등차 수열처럼 이것의 의미, 이것의 활용, 그걸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관계없이 다섯 번째 항을 A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비록 초항과 공비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A1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등비수열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A5라고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문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양을 바꿔주도록 한다. 요 얘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몇 개 곱함으로써 어떤 다음항이 나옵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일반항이 나온 거거든. 그럼 등차 수열처럼 등비 수열도 8번째 항 같은 항을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다른 항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는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와 같고 7개 곱한 거와 같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다면 공비를 몇 개 곱해서 5개 곱해서 이런 식으로 8번째 항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그래서 초항 공비를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특정 항을 알고 있다면 그 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배울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등차수열 우리 한 번 하고 나니까 일반항 나오면 요렇게, 일반항 나오면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등비수열 첫 번째 거 끝난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두 번째로 배운 내용이 뭐지? 중항이죠, 중항. 공차죠, 공차. 그래서 두 번째로 구한 게 공차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럼 등차수열에서 공차 D를 구하는 방법이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뺨으로써 공차를 구했지. 등차수열은 항들이 진행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일정한 수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D 같은 일정한 수가 나오면 이런 것을 공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공차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등차 중항도 나온 거고. 어쨌거나 그러면 등차수열에서 공차 구하는 이 식 중요하겠지. 중요하기는 하나 얘보다 더 중요한 사실, 즉 이걸 가지고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연습했던 거. 등차수열의 항의 합은 뭘 의미한다? 공차를 의미한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였다고. 기억나? 항의 차는 공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또는 알아. 이때 10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뺐대. 얘가 21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이 한 3-4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쓰고 넘어가자는 거야. 수열 AN이 무슨 수열이고 지금 항에 뭘 알려줬기 때문에 차를 알려준 거죠. 그럼 얘는 공차를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항과 3번째 항의 차니까 공차가 몇 개 있겠어? 7개. 그래서 너는 그냥 7D다. 이렇게 쓰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우리는 얘를 보면 바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등차 수열의 공차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무슨 수열 배우는 거니까? 등비 수열 배우는 거니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가 되겠어? R값인 공비 구하는 거. 요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비 수열은 여기서 몇을 곱하면 리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며. 그럼 요 R값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뭐 하시면 되겠어?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공비 구하는 두 번째 R값은 뒤에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앞에 항 n번째 항을 나눠서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가 공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렇게 역시나 등차 수열처럼 이렇게 공비를 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등비 수열의 항의 B는 공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그냥 계산 과정에 의해서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딱 보고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A2분의 A5 얘가 27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어떤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의 말들은 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해. 얘가 등비 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무조건 뭘로 바꾸고 다섯 번째 항은 무조건 뭘로 바꿔라? 그랬더니 얘가 약분이 돼서
R의 세제곱이 되지? 그래서 R 값은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나도 이걸 얻어내는 과정을 쓸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지. 왜?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항들의 비율을 알려줬잖아. 그럼 몇 개 차이가 나? 3개 차이. 항이 3개 차이가 나지? 그래서 너는 그냥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R 세제곱. 이렇게 그냥 쓰자는 거야, 우리 반은. 무슨 의도를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계산의 결과값으로 얘기하지 말고 의미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요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바꿔서 계산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좀 알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로 얘기할 공차 공비. 자, 그럼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지? 중항이지, 중항. 가운데 있는 항. 중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슨 중항? 등차 중항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지?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은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양 옆에 있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해서 뭐 한 거 같다? 2로 나눈 거 같다. 요게 이제 등차 중항이었어. 요게 나온 원리는 너무 간단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공차 구하는 식에서 나온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라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뺀 것을 우린 이걸 공차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그런데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도 이렇게 빼도 공차인 거지. 두 개는 뭐해? 같았을 거라고. 요거 식 정리한 게 위의 식이 됐던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 넘기고 얘 넘겨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방법으로 등차 중항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럼 역시나 이 등차 중항에서도 유의미한 행동은 이런 이유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항의 합은 중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등차야. 딱 나와 있어. 이때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 뺀 거. 이게 8이래. 여기까지 됐죠? 이때 절대값 다시 이때 A5 더하기 A11 얘가 5래 6이래 6 이걸 가지고 10번째 항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이렇게 푼다고. 얘는 뭘 의미하니까? 공차 몇 개? 그래서 얘가 3D인 거야. 그래서 D가 몇이다? 얘는 항의 합. 뭐야? 중항. 그래서 얘는 2로 나누면 5번째 항과 11번째 항의 중항이니까 몇 번째 항? 8번째 항. 그래서 8번째 항이 몇이다? 3이다. 그럼 8번째 항 알고 있고 공차 알고 있지? 그럼 10번째 항을 초항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8번째 항을 기준으로는 공차 몇 개 더하면 된다? 2개 더하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3분의 16 이렇게 구하는 거.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항의 차, 항의 합은 공차와 중항을 의미한다. 이거 갖고 문제 풀었던 거지.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하는 등비 중항.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중항이 있을 거고 등비 중항 구하는 방법. 역시나 너도 등비 수열의 공비 구하는 방법과 이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증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제곱을 하잖아. 그럼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곱과 같다. 이게 이제 등비 중항. 나온 이유는 등비 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면 공비가 되는 거지.
n 플러스 2번 장을 기준으로 n 플러스 1번 장을 나눠도 공비가 되는 거지. 두 개는 똑같죠. 그래서 am분의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랑 같기 때문에 대각선 곱하면 요 식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등비중앙, 이런 방법으로 등비중앙 구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중앙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합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합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 잠깐만 할게요. 별건 아니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연속한 3개의 수가 만약 등차 수열을 이룬대. 연속한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그 3개의 수와 4개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뭘 기준으로? 가운데 걸 기준으로 A.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숫자를 A 빼기 D와 A 플러스 D. 이렇게 취급하기로 했죠? 이렇게 놓고 하든 앞에서부터 처음 차례대로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하든 계산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으나 이렇게 놓고 하는 게 계산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니까 홀수계 있으면 이렇게 잡아놓고 해라. 자, 그럼 짝수계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양 두 개 있는 숫자를 A-D와 A 플러스 D라고 잡아놓고 그럼 공차를 몇을 공차 취급하는 거니까 2D를 공차 취급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D와 A 마이너스 3D 이런 식으로 짝수계는 취급한다. 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개, 4개 등차 수열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역시나 무슨 수열에서도 등비 수열에서도 3개와 4개 홀수계와 짝수계의 항들을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별거 없어요. 짝수계든 홀수계든 어차피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시작해서 AR 제곱 이렇게 잡아둘 거거든. 여기까지 돼? 그래서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홀수계가 있어도 가운데서부터 A 잡아놓고 R 곱하고 R분의 A로 써도 상관이 없고 얘도 R분의 A와 AR로 잡아놓고 해도 상관은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등비수열은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산을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A 잡아놓고 R씩 곱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얘기, 등비 중앙까지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진도가 팍팍팍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얘기 4번 합이 되겠죠? 합. 일반항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거기까지의 합. 우리는 이것을 그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SN이라고 써요.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SN이 수학적으로 약속한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SO 이렇게 타고 해서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S라는 기호를 쓰려면 항상 이런 말을 앞에다 단서로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은 써도 된다는 소리지. 어차피 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SN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 SN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 공식이 사실상 같은 공식인데 표기하기로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 거지. 첫 번째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 이런 방법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 이런 방법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며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배 하면 공차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비수열. 그 등비수열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수도 있겠죠? 요거 덧셈하는 방법. 일단 적으세요. 합 S에는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런 방법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합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못 풀어요. 1-R분의 당연히 R은 공비겠죠. A의 초항이겠지. 1-R의 n제곱. n은 등차 수열처럼 내가 더할 항의 개수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얘를 이렇게 구할 때도 있어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렇게 구하고 언제 이렇게 구해요? 상관없어. 이렇게만 써도 되고 이 방법으로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비 R이 1보다 작으면 웬만하면 이거 쓰는 게 좋습니다. R이 1보다 크면 웬만하면 이거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분모를 양수로 만들어 놓는 게 계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분모를 1-R로 썼어. 근데 분자를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건 안 돼. 그럼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R분의로 썼다면 분자도 A의 1의 1-R의 n제곱이라 쓰셔야 되고 분모를 R-1로 썼다면 분자는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셔야만 한다. 그럼 보시다시피 공비가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얘거나 얘를 쓰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만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가 비어있어요? 공비가 몇인 경우? 1인 경우도 비어있죠? 그래서 크게 중요하거나 알 필요는 있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비가 1이야. 그럼 얘는 NA 이렇게 구하더라. 무슨 말인지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 새롭게 나타내고 배운 거니까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등비수열의 합공식 저 세 가지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n+1번째 항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등비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네들을 이렇게 쓰지 않기로 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라고 쓰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이렇게 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싹 더한 거. 그 SN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SN 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렇게 덧셈을 하고 싶은 거지.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n-1번째 항은 뭐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요거 더한 거. 요게 내가 원하는 값이죠. 이걸 편의상 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 S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S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공비 R을 곱하는 거야. 양변에. 그럼 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몇이 되니까? 걔를 밑에다가 쓰지 말고 한 칸 옆으로 밀어서 쓸게요. 두 번째 항에다가도 뭘 곱해야 되니까? 그거를 밑에다가 쓰지 말고 한 칸 밀어서 쓸게. 한 칸 밀어서 쓸게.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
A의 R의 n-2제곱에다가도 R을 곱한 거는 한 칸 밀어서 썼을 거고 A의 R의 n-1제곱에게 R 곱한 것도 하나 밀어서 쓰겠죠. 이게 우변도 R을 곱해야 되니까 R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 있는 두 식을 그대로 뺄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소거가 되죠. 이렇게 소거되는 거 보여? 그래서 요 A 살았고 아래쪽에서 AR의 n제곱 살았는데 빼기를 한 거니까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된 것이며 위에서 아래 뺀 거니까 S 빼기 R의 S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변은 S로 묶어서 1-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S이기 때문에 양변 뭘로 나누면 그래서 S가 1-R분의 얘가 되는 거죠. 얘도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이런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죠. 근데 아래에서 위에 식 뺐을 수도 있죠. 아래에서 위에 식 빼면 무슨 식이 나오는 거야?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런 식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식이라는 거지. 그런데 공비가 1보다 크면 얘한테 1보다 작으면 얘한테 넣는 게 좀 더 유리할 뿐인 거야. 하나만 알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합까지는 이해가 가니? 그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것도 잠깐 해보면 공비가 몇이란 얘기는 1이란 얘기는 항들이 진행할 때마다 몇씩 곱하겠다는 얘기고 1씩 곱하겠다는 얘기고 1씩 곱하겠다는 얘기는 초항이 A라면 모든 항이 뭐와 같은 거야? A인 거지. 그걸 몇 개 더한 거니까 N개 더한 거니까 그래서 LA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까지 요 합공식까지 이해 갑니까? 자, 오늘 그러면 수업할 그 등비수열의 마지막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등차수열의 합 공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SN과 AN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SN과 AN의 관계. 그래서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게 등비수열인지 등차수열인지 무슨 수열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 SN이 있었다면 이 SN에서 뭘 구해서 두 개 뭐하면 뭐가 된다? 일반항 AN이 된다. 요게 이제 SN과 AN의 관계였죠. 그래서 SN이 뭐라고 알려줬어? SN이 무슨 뜻이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SN이. 그랬으면 SN-을 구해서 두 개 빼면 일반항이 나온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고 이때 지금처럼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뺨으로써 일반항을 구했다면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무슨 주의사항?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초항 확인해줘야 된다. 반드시 초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초항을 확인하라는 건 S1과 A1을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S1과 A1이 같을 수 있죠? 같으면 무슨 상황이고 S1과 A1이 다를 수도 있죠? 다르면 무슨 상황인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S1 구하고 A1 구해서 비교해봤더니 두 개가 똑같아. 이건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는 뜻이었고 S1과 A1이 달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는 뜻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S1과 A1이 다르다면 이게 중요한 거지. 반드시 초항을 재정립해서 써줘야 된다. 그래서 S1이 진퉁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등비 수열에서도 특별히 다른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n번장에서 n-1번장 뺀 게 일반항인 거니까 만약 어떤 SN이 주어진다면 걔 가지고 일반항 구해서 뭐 특정항을 구하든 일반항을 구하든 하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SN이 2n제곱 플러스 1이에요. 다시 2n제곱 빼기 n이야. 자, 선생님 질문. 첫 번째 AN을 구하시오.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A5를 구하시오. A3을 구하시오. 두 번째 AN을 구하시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 질문을 얘를 가지고 했다고 합시다. 됐어요? 세 번째 항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대답해야 들 졸려. 공부 좀 하시고. SN이 나와 있으면 특정항을 구할 때 일반항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A3은 S3에서 S2 그냥 빼면 A3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몇 집어넣은 거에서 몇 집어넣은 것을 구해서 그냥 빼면 A3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여러분한테 일반항 AN 구하시오 이렇게 시켰어. 그럼 AN 어떻게 구하면 되지? 당연히 SN에서 SN-을 구해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4n 빼기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나온 결과값이니까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만약 질문이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런 SN이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A3을 구하시오. 두 번째 AN을 구하시오. 이게 질문인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A3 어떻게 구한다고? S3에서 S2 빼시면 된다고. 그래서 S3은 여기다가 3 넣은 거니까 2배의 3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1 빼기 2배의 2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A3 구하시면 된다고. 다시 만약에 AN 구하시오가 문제야. AN. 그럼 AN은 SN에서 SN-1을 뺀 거잖아. 맞아? 맞죠? 그래서 빼시면 이게 4n-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정답이지만 요것도 아니죠. 이거 4n-3. 얘는 정답이지만 얘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지. 왜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고. 도연아,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AN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SN에서 SN-을 뺀 게 AN인 건 맞아. 그래서 계산하면 4n-3이 나오는 건 맞아. 하지만 지금 이 일반항은 합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한 거지.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초항 확인해야 된다고. 즉 S1과 A1을 비교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통해서 S1은 몇이야? 뭐야?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 몇이야? 4n 도와줘.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주니? 두 개 빼면 마이너스 4에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n이가 플러스 4n,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지금처럼 일반항 AN이 나왔을 때 요 일반항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뭐가 틀렸냐? SN을 통해서 A1, S1을 구해보면 1 나오죠. 이렇게 구한 AN을 가지고 A1을 구해보면 얘는 5 나오지? 두 개가 지금처럼 다른 게 문제인 거라고. 그런데 아까는 SN을 통해서 AN을 구했을 때 A1을 구하면 1 나오고 1 집어넣어서 S1을 구하면 1 나오지. S1과 A1이 같아. 그러면 일반항은 너만 써도 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는 뜻인 거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SN이 있어서 SN-1을 구해서 두 개를 빼서 AN을 구했을 때 A1과 S1이 달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는 수열을 이루지 않는데 두 번째 항부터는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라고. 그래서 일반항을 쓸 때 반드시 뒤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야. 얘는 S1과 A1이 다르니까 N이 2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누가 진퉁이다? S1이 진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1은 1이다. 이렇게 꼭 써줘야 된다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이걸 선생님들이 S1으로 표기하시는지 A1으로 표기하시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선생님 표기법을 따라가라고. 선생님이 S1이라고 쓰셔. 그럼 나도 서술형으로 S1이라고 쓰는 거야. 아유 뭐 송석규가 저렇게 쓰던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송석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 선생님은. 알겠지? 그래서 요 부분만 학교 선생님 필기를 따라가라. 그래서 요렇게 SN과 A의 관계. 그럼 이번 시간에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수열에 대한 합을 줄 것이고 그 합을 통해서 특정항, 일반항 구하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를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시간에 배울 첫 번째 등비수열의 처음부터 끝까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 하고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고 새로운 거 없이 그냥 쉽게 끝난 거니까 등비수열에 한해서 새롭게 배운 공식들 있죠? 이런 것들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좀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